한밤중 서울의 한 회사 건물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HJ그룹 회장 한대현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갓 태어난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두 사람을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기묘하게도 대현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구원이 얽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운명적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하는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3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HJ그룹 본사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거대한 무덤처럼 공간은 완전히 고요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존재는 43살 한대현 대표뿐이었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가슴의 아픔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런 때에 대현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사정 때문이지만 사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다. 특히 축하나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그랬다. 석 달 전 아내 소연이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딸이 태어나는 순간 아내는 영원히 그를 떠났다. 의사들은 드문 경우라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지만 대현에게는 이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왜 서연일까?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 대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날 밤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연이 집에 남긴 흔적들이 너무 생생해서 숨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가 고르는 소파, 심어놓은 식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아기 방,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복도를 걷던 대현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다. 요즘 들어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 집에서 딸이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서연이 없으니 그는 무력한 아빠가 되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가까워졌다. 대현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회사에 아이가 있을 리가 없었다.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는 24층 방에서 들려왔다. 대현은 다가가자 얼어붙었다. 이곳은 소연이 직접 만든 산부인과였다. 출산 후 복귀하는 직원들을 위해 소연이 직접 설계한 곳이었다. 수유실과 화장실, 그리고 작은 놀이방까지 있었다. 왜 거기서 아기가 울고 있는 걸까? 대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평생 기억될 광경이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앉아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품에 그의 아이, 딸이 안겨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옷깃을 풀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 순간 대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여자는 움찔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품에 안긴 아기가 방해였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고쳐 입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넌 누구야? 대현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아내를 잃은 슬픔, 홀로 딸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혼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하지만 여자의 다음 말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기가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아무도 안 와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지에 적힌 이름은 김혜진이었다. 야간 청소부였다. 1시간 넘게요. 대현이 물었다. 네, 3층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올라가서 봤는데. 혜진의 말을 듣던 대현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빠였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딸을 유모에게 맡겼지만 딸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고 그는 직원 중 한 명을 배정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울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싶었는데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혜진은 침묵했다. 예,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울음소리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뿐이었다. 대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딸아이는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너 당장 해고야. 이런. 그때 딸아이가 잠이 들었다. 승우는 더 이상 추가로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 서려 있었다. 평소라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대현이 느닷없이 말단 청소 직원의 이름을 또렷이 알고 있는 것도 의아했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갑자기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한편 혜진은 인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약 15평 남짓한 원룸으로 습기가 많아 벽지 군데군데가 들뜨고 벗겨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 좁은 공간 한쪽에는 그녀에게만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작은 나무 선반 위에는 2019년 4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옆에는 한 번도 신겨지지 않은 아기용 신발 한 켤레가 정성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혜진은 촛불을 켠 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가 오늘 이상한 일을 했어. 다른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떨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엉킨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준호는 혜진이 미혼모로서 혼자 낳아 기른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혜진은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 없었고 공공병원조차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았어. 그런데 너무 많이 울더라. 꼭 내가 배고플 때 울던 것처럼. 혜진은 전날 밤 일을 떠올렸다.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마치 준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젖을 물리는 찰나 사라졌던 모성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감이 피어올랐다. 준호만을 위해 간직해 온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나눠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시각 HJ그룹 본사에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현의 딸 소율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도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사장님, 아기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전화로 전했다. 대현은 회의를 중단하고 곧장 육아실로 달려갔다. 소율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울고 있었고 대현이 안아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부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대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어젯밤 그 여자의 품에서만 평온했던 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아과 의사이자 대학 동기인 김민정 원장을 급히 불렀다. 대현아, 아기가 특정 인물이나 환경에 애착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특히 엄마를 잃은 경우라면 더 그렇지. 아기가 어제 누구와 있었더라. 대현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다른 사람이 돌봤어. 아마 그 사람의 체취나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이 아기한테 안정감을 줬을 거야. 아기들은 유유로 민감해서 한번 편안함을 느낀 사람을 기억하고 찾게 되지. 민정의 말은 대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딸이 그 여자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대현은 인사팀에 혜진의 인사기록 파일을 요청했다. 파일을 펼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혜진은 2019년 서울시립병원을 상대로 유료과실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아들의 죽음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한 기록이었다. 더구나 그 병원은 현재 HJ그룹의 유료 파트너 중 하나였다. 대현은 충격을 받은 채 파일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다. 당시 혜진이 겪은 상황은 더 참혹했다.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국선 변호인을 썼지만 변호는 형식적이었고 병원 측은 그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혜진은 소송을 포기했고 막대한 비용만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대연이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장님,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우네요. 분유도 안 먹고 계속 토해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보모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연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분 뒤 검은색 제네시스가 혜진의 집 앞에 멈춰섰다. 대연은 차에서 내려 낡은 다세대 주택을 올려다봤다. 이곳이 그녀가 사는 곳이라니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김혜진 씨, 대연은 인터폰을 눌렀다. 네, 누구세요? 한대연입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다. 평상복 차림의 혜진이 나타났다. 전날 밤 청소복 차림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수수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 딸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대연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말에 혜진의 표정이 순간 놀람으로 변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발. 대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아기가 많이 아픈가요? 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해요. 의사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 어머니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결국 대현과 함께 회사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HJ그룹 본사 27층 육아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정적 속에 그녀는 계속 자문했다. 얘 여기 온 거지? 얘 이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 하지만 육아실 문을 열자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소유리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보모는 땀에 젖은 채 아기를 달래고 있었지만 소유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혜진의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치 준호가 아팠던 그 마지막 순간처럼.